자, 오늘 몇 쪽입니까? 57페이지? 네, 57페이지 지도 감독 들어갑니다. 네, 지도 감독 들어가는데 이 파트를 잘 하셔야 돼. 암기할 것도 많고, 그죠? 그러면 무난합니다. 자, 57페이지 봐주세요. 이제 감독 칠판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도 감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감독 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감독 기관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시도지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감독기관 세 가지 머릿속에 탁 넣어주면 돼요. 자,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죠?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포함 불포함? 포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 이 분사무소 감독기관은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고, 또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는 둘 다 감독을 할 수 있다. 정의되고 있어요? 예, 이거 흔들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감독기관 그러면 셌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협회 감독기관 배웠어요? 협회 감독기관은 누구만? 국장만 된다 그랬어요. 지부가 됐건 지가 됐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공 감독기관을 말해요. 자,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독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감독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개공. 자, 그러면 개공 감독기관은 등록관청인 남양주 시장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국토교통부장.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감독 대상이 개공만 됩니까? 또 누가 돼요? 예? 소공? 네, 소공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누가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 또 누가 됩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자,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되고. 근데 이제 소속공인 중개사는 해석상 가능합니다. 예,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공은 물론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어디에도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감독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줄여서 X. 그렇죠? 중개보조원 뭐다? X.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의되죠? 자, 그러면 개공이 감독 명령에 위반했다. 어떤 죄에 들어가겠어요? 업무정지.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 명령에 위반했다. 거래정보 사업자 감독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 붙겠죠. 어떤 제재 들어갑니까? 어떤 제재 들어가냐고. 그렇죠? 좋았어요. 대기. 여기는 500만 원 과태료? 예, 500만 원 과태료. 아주 맞았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렸어. 아주 좋았어요. 500만 원 과태료. 지정치선 아니에요. 자,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감독권자가 누구이고 대상자가 누구인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감독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감독 방법 행정명령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명령이 뭐예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료 제출을 명해서 감독하는 걸 행정명령이란 말을 써요. 그 말은 거래계약서 가져와, 확인설명서 가져와. 그래서 감독하는 거. 제대로 썼는가, 거짓기지 했는가, 서명 날인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자, 그다음에 행정조사라고 있습니까? 행정조사는 어떻게 하는 걸 행정조사를 해요? 사무소에 직접 뭐해서? 출입해서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그러면 사무소 출입할 때는 그냥 갑니까? 증표를 내봐야 돼. 증표. 그럼 증표가 뭐예요? 공무원증하고 또. 자, 중개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내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보내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독은 뭐 이 정도 해놓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밑줄 그어 들어갈게요. 네, 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감독관청은 왼쪽 도표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근데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포함이라고 있죠. 그 말이고. 자, 감독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있고 무등록업자도 있고 소공도 있죠. 근데 그 옆에다 적어 중개보조원 X라고.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투기 등 거래 동향파 밑줄 그으시고.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정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등록 취소, 업무적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왜 자격 정지 동그라미 필요하겠어요? 정지는 누구에게만 뭐가 돼? 그래서 이제 서공이 이 지문 때문에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들어가서 행정명령. 자, 개공 거래정보에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료 제출을 명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행정명령. 그리고 이제 2번 사무소 출입하여 몇 줄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그러면 조사할 때는 2번에 보면 뭘 내보이라 그랬어요? 증표. 증표가 가로 안에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국장, 시도지사 등록, 즉 감독기관은 불법행위 단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협회,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하고 대상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또 하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죠? 자꾸 반복.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냐? 그 58페이지 2절 뭐가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행정처분 종류하고 내용 공부를 할 건데, 자, 처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총 몇 가지? 5가지 있죠. 자,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또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또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있다.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 도표가 중요해요. 도표를 다 정리할 건데 칠판 보면서 바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처분청은 누구요? 등록 취소 처분청. 등록관청. 자, 그럼 업무정지 처분청도 누가 됩니까?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인데. 근데 시도지사인데 어떤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정지도 똑같죠? 그러면 지정 취소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자, 대상자 한번 봐볼게요. 등록 취소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개공. 업무정지도 개공. 자격 취소는 공인. 소속 공인 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까? 예, 되죠.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 되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자, 그러면 지정 취소 대상은 누구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은 사람. 거래정보 사업자를 줄여서 뭐랍니까? 몰라? 거사. 더 줄이면 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보조원은 처분 대상이 돼? 왜 안 돼요? 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2가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둘 다 안 돼.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 보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독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된다. 그죠? 감독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개 보조는 과태료 대상은 되겠습니까? 과태료 돼? 확실해? 그러면 징역 벌금은 돼? 과태료도 되고? 과태료 저기 안 된다는데. 그렇죠? 우리 여기 과태료 됩니까? 안 돼? 안 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돼? 과태료 안 돼요? 징역 벌금만 돼? 예, 과태료 안 되고 강력주사 하십니까? 예, 여기는 둘 다 되고. 좋았어요. 그렇죠? 예, 보조원은 자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감독 안 됩니다. 행정처분 안 돼. 징역 벌금 돼. 과태료 안 됩니다. 과태료 안 돼. 그래서 보조원은 징역 벌금만 대상이 돼요. 과태료 안 돼. 자 이렇게 쭉 가면 쫙 나와야 돼. 그러면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처분 아니에요. 자 성격 봐드릴게요. 자 등록 취소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도 되고 재량도 되는 겁니다. 필치, 임치. 업무정지는 재량. 자격 취소는 기속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재량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재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기속은 자격 취소하고 필요적 등록 취소. 몇 가지? 두 가지. 다 재량이에요. 자, 그다음에 청문. 청문이란 건 뭐예요? 처분하기 전에 미리 변명계를 준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청문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만? 취소만. 취소만. 정지는 아니야. 근데 정지는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결국 청문 대상은 어떤 것만? 취소만. 집에 갈 때도 취소만. 여기 올 때도 취소만. 아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아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앞으로 저만큼 또 나가야 돼. 앞으로 이 도표만큼 또 나가야 돼. 자 그럼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반납.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 며칠이네? 7일이네. 어디에다 반납해요? 등록관청에 반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업무정지는 반납을 할까? 일 안 하는 경우는 등록증 반납할까? 안 합니다. 업무정지 안 해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은 반납하죠. 며칠이네? 7일. 어디에다가? 교부한 처분청에다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이사. 그럼 반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사유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과태료 들어옵니다. 이거 둘 다 100만 원이 과태료거든요. 둘 다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 자, 그러면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증 반납해요? 안 하죠? 안 해. 그러면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반납한다 안 한다?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 우리가 지정서 교육 받았잖아요. 반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처음 들어봐? 안 합니다. 안 해. 안 해. 취소라고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걸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앞으로 지금 오늘 배워갈 내용들이에요. 시효. 자, 행정처분 시효가 있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런 시효 제도가 있죠. 그럼 여기서 시효가 3년인데 등록 취소는 시효 제도가 있을까? 없어요. 업무정지는 있는데 몇 년? 3년. 자격 취소는 없어? 지정 취소는 없어? 자격 정지는 없어요? 지정 취소도? 그러면 행정처분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업무정지만. 업무정지만 시효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근데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시효 제도가 없죠.
그러면 저 대리 시험 받아 걸리잖아요. 20년 후에 적발이 됐다. 그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시효가 없기 때문에 20년 후에 적발이 되든 30년 후에 적발이 되든 자격 취소 가능해.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상급 기관에 보고한 게 있죠. 처분 이후에. 여기서 보고 규정이 있는 것은 5가지 중에 어떤 거? 자격 취소? 다른 것은? 다른 거 없어? 자격 취소 며칠이네? 5일이네. 누구에게 보고합니까요? 국장. 나머지는 보고가 없어요.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한다. 총회 흑열은 지체 없이 보고. 기억나요? 자, 그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죠. 다음 달 언제까지? 그러면 어떤 것만 5가지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아주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제. 얘는 이제 합격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 2가지가 통보사항이라 했어요? 협회는 통보한 건 등록관청에서 통보하죠. 그러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것이 등록 취소하고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자격증 시도이사 관리를 등록관청에서 할 길이 없죠. 그래서 통보사항이 안 들어가. 됐죠? 그 다음에 중복 위반했을 때 가중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강경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가중 강경 제도가 있는 것이 어떤 거? 업무정지하고 자격 정지만 있어요.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자,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가중 강경하고 업무정지는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합니다. 처분청에서 가중 강경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배워갈 내용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도표로 종합 정리한 거고.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 도표를 넣어놓는 게 좋아요. 어디다 넣어놓는 게 좋습니까? 그래 머릿속에다가. 아주 좋았어요. 자,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거기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2번 제목이. 그럼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가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큰 제목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다.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필치, 절대적 등록 취소, 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그럼 이제 사유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사유는 암기사항이라고 했죠. 사유는 암기사항들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지문 중에 안 배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씩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총 몇 가지요? 8가지나 있죠. 그럼 이제 3가지만 할게요. 1번 체크해 보세요. 1번. 자, 1번 체크해 보세요. 1번. 자, 1번이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이건 필치 기억나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실효 사유가 된다고 했죠. 실효란 것이 등록 효력이 없어져 본다. 근데 반드시 취소한다고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죠? 그러면 언제 효력이 없어져요?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져요? 취소할 때?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져. 근데 이제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키는 거죠, 결국.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여튼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도 된다. 취소 1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고 나서 취소하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성질상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왜?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서 변명하라라면 변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한번 산에 가서 깨워봤어요? 안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방금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할까? 왜? 자,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자, 근데 법이 해산하면 누가 해요?
대표자 이었던 자. 옛날 대표자. 원래 이거 같이 묶여 다니는데 이건 나눠져. 대표자 이었던 자가 며칠이내 받나? 7일. 등록관청에 받나? 기억나요? 자, 그래서 종합 정리할게요. 이 세 가지는 실효 사유도 되고 취소 사유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질상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않고 법인 해산했을 때는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을 하게 된다. 자, 일단 1번 취소 사유 1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몇 번을 체크해 보냐면 그 7번 체크하세요. 자,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돼? 안 되죠. 안 돼. 업무하다 걸리면 반드시 취소. 그러면 D쯤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속공인 중개사가 자격정지 받고 있는데, 그죠? 이 일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 일을 시킨 개공에게 반드시 취소. 됐어요? 예, 일단 그것도 필요적 취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공이 자격정지 받고 있는데 일 시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뭘 체크하냐? 8번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입니다. 업다시업 이렇게 한 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2번 업무정지 받으면 곧바로 반드시 취소돼야 한 번 더 걸려야 돼. 몇 번째? 3번째. 그러니까 2번 업무정지 받고 한 번 더 걸렸을 때 3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안 내리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킨다. 정의되고 있어요? 반드시 취소. 뭔 듯이? 뭔 듯이? 반드시 취소시킨다. 정의되고 있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필치는 3가지만 해. 그러면 임치는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다음 오른쪽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많죠. 자, 이것은 이제 몇 개만 체크하냐? 그 4번 체크하세요. 4번 무슨 위반? 누가 겸업 위반했다? 법인. 자, 법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 그 속에 건설업 들어있어요? 감정평가법 없죠? 이거 하다 걸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7번 체크하세요. 계약서에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말라. 근데 한번 해봤어요. 그럼 임의적 취소요. 그 옆에다 적어 징역벌금 X라고. 자, 이것은 징역벌금 없어요.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 이렇게 냈거든요. 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만 되지 징역벌금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체크하세요. 10번도 이제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자,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계했어요? 억과 다시 억과. 어떻게 한계한다? 억과 다시 억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몇 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 한 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받았어. 그러면 3번 됐죠? 곧바로 임치돼요. 한 번 더 걸려야 돼.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4번째. 자, 또 하나 해석 방법은 여기 가로를 묶어놔버려 이렇게. 또 하나 해석 방법은 과태료만 내리 몇 번? 3번. 그럼 곧바로 임치 후 한 번 더 걸려야 돼.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4번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 방법은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은 3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면 뭐가 돼버려요? 필치가 돼버려요. 4번째지만은 업무정지가 3번 따라 붙었죠. 그러면 위에. 그래서 필치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석은 필치고 이렇게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이건 임치예요. 그럼 간단하게 공부하면 몇 번째 걸렸을 때? 네 번째. 네 번째 걸리면 임치. 업무정지 내리 세 번 따라 붙으면 필치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죠? 일단 세 가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됐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일단 세 가지만 했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봐세요. 업무정지는 아까 누구에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개공. 그리고 저기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그랬어요? 재량. 명할 수 있다. 그 제목에 재량행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15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체크하세요. 업무정지 1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1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빨리 읽어봐.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뭘로 했다? 고용인으로 뒀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인으로 뒀다. 근데 몇 개월이나 해소하면 벗어난다? 자, 칠판 봐보세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고용인 소공보조원이죠. 그죠?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할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할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결격 사유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격 사유가 생겼죠. 그러면 이분들을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2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안 하면 개공에게 어떤 제재? 업무정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개공에게 무슨 정지? 개공에게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 업무정지 1번이잖아요. 그럼 이거 봐보세요. 자, 법인 개공이 있어요. 법인 개공. 여기 임원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임원하고 사원이 있죠. 임원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몇 개월이나 해소하라. 안 하면 이 개공, 법인 개공이 어떤 제재? 이거 분명히 했어. 에? 필치? 필치 넣었어. 우리 여기 기억이 없고 여기는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네. 자, 여러분들 요약지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결격 사유 파트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24페이지. 24페이지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맨 밑에. 양가로 5번 맨 밑에. 거기 적혀 있어, 안 적혔어? 적어 놨을 건데? 필치라고 적어 있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거 적어 놨어, 안 적어 놨어? 적어 놨죠. 업무정지라고. 그럼 거기 할 때는 이거 할 때 이거 적어주고 여기 할 때는 이거 적어주고 막 앞뒤로 막 적어. 필요적 취소 결격사유인가 필치요. 이거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뭔 소리 했어요? 자, 거기 할 때는 이거 하면서 이거 적어줬어요. 또 여기 할 때는 이거 하면서 이거 적어주고 있어요. 자, 그렇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직원들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이나 해소하라. 안 하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그러면 임원사원은 법인의 임원사원은 이사, 감사, 경영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이나 해소하라. 아니면 법인 개공에게 반드시 등록 취소. 그 이유는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는 필지사유거든요. 정리됐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비교해서. 그래서 또 계속 적어. 여기다 적고 저기다 적고. 그렇죠? 됐어요? 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하느냐면 거기 임의적 등록 취소 11번 체크해보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뭐가 돼? 업무정지되는 게 임의적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시키지 않고 업무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12번 체크하세요. 최근 몇 년 이내? 자, 업무정지 들어가는데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가로 묶으면 되죠?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요.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자, 억과 다시 과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억과 다시 과. 자, 억과 다시 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업무정지, 이거 2회니까 업무정지 한 번부터 시작할게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그럼 2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과태료요. 몇 번째? 3번째. 그다음에 과태료 2번에 다시 과태료요. 몇 번째? 업무정지 2번에 다시 과태료요. 몇 번째? 이건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억과 다시 과. 그러면 이제 해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3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4번째 걸리면 임치. 업무정지 3번 따라붙으면 필치가 돼요. 4번째더라도 업무정지 하여튼 3번 나오면 필치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일단은 이제 법 조문은 필치는 업 다시 업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임치는 업과 다시 업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는 억과 다시 과. 업무정지는 뭐다? 억과 다시 과. 업무정지는 뭐다? 억과 다시 과. 정리되어 있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봐요. 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업 다시 업은 필치. 억과 다시 억과는 임치. 억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느냐? 세 가지만 해, 일단은. 자, 그 도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업무정지 무슨 강경? 가중 강경. 자,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것까지. 이거 뭔 소리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이해가 돼? 확실히 돼? 이걸 뭘 말하는데? 자, 업무정지 기준이 최대가 몇 개월이에요? 최대가 6개월이죠. 그럼 이제 그 기준을 보면 여기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본서랄지 그 옛날 프린트에 나가 있어요. 업무정지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가 있어요? 3개월. 또 몇 개월? 1개월짜리도 이렇게 있거든요. 사유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1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짜리 2개를 중복 위반하면은 합하면 6개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 높은 것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4개월 반까지는 가중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가 돼요. 4개월 반이 가중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2개 합친 걸 넘어서면 안 돼. 자, 다시 3개월짜리하고 1개월짜리 중복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높아? 그러면 이거 2분의 1까지 가중해. 이해됐어요? 이것이 2분의 1이 아니라 높은 것에. 그런데 가중하더라도 그러면 4개월 반이 되버리잖아요. 근데 합해봤자 몇 개월이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반이지만 이건 4개월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중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6개월 넘어섰다 그러면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등록관청 동그라미 니은 등록관청. 니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쳤어요.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2분의 1. 몇 분의 1?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여기서는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가중관장한다. 등록관청이 가중관장. 등록관청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자, 3번 행정처분 시효. 시효 있어요, 없어요? 별표 쳐보세요. 아까 시효 있잖아요, 시효. 아까 시효는 어디만 있다 그랬어요? 업무정지만 있다. 이거 여기고. 자, 업무정지 처분은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할 수 없다. 그 지문 숙지하셔야 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내릴 수가 없다. 이게 시효 지문이고 이것은 오로지 업무정지 제도만 있다. 그러니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지정취소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뜻이야. 아까 도표에서 한 거 이거예요. 도표에서 시효 했잖아요. 도표에서 시효 그걸 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승계 보세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양가로 설명. 행정처분 효과가 뭐다? 승계 등 그랬죠? 자, 승계 설명합니다.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몇 개월 폐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까? 6개월. 6개월 폐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갖고 다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개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개념 잡을게요. 재등록한 개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재등록. 무슨 등록?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등록 개공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란 말을 써요?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뭐한다? 승계를 하게 됩니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지위가 승계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입니다. 처분 효과. 그럼 여기서 행정 처분 중에서 어떤 처분만 승계가 된다 그랬어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죠. 처분 효과는 이 두 가지만 승계돼. 그러면 위법행위 승계 있습니까? 그럼 위법행위 승계는 어떤 처분에 대한 위법행위만 승계돼요? 어떤 처분에 대한 위법행위만 승계된다. 다 당첨되셨습니다. 아, 잊어먹었어요? 여기는 잘 잊어먹고 여기는 기억이 없죠? 업무정지하고 또 좋아. 그렇지, 등록 취소. 자,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그럼 자격 취소 이런 건 승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승계된다. 그럼 이제 위에 것부터 설명할게요. 처분 효과란 게 뭐예요? 처분 받은 사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처분 받은 거. 처분 받은. 그러면 이 A 개공이 처분하기 전에 업무정지 한번 받았어요. 과태료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재등록했을 때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걸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그러면 왜 가져와? 좋지도 않은 거 버려도 시원치 않는 거예요. 버려도 시원치 않잖아요. 근데 왜 가져오냐고. 여기는. 처분 없.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자, 이걸 가져오는 이유는 재등록해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재등록해서 영업하다가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거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과태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무슨 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행위 하다가 적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제재가 돼요? 합하면. 예? 여기 있잖아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가 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합하면 다른 제재가 돼. 다른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다. 그래서 업과 다시 과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정지가 돼요? 그러면 재등록하다 과태료 행위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내린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내려야 돼. 됐어요? 저걸 안 가져왔으면 과태료 처분만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왔기 때문에 합하면 다른 제재가 돼. 그래서 역과 다시 과 이런 거 업 다시 업 이걸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몇 년간 가져온다 그랬어요? 1년? 언제부터 1년? 폐업 신고일이요. 처분 받은 날. 처분 받은 날. 업무정지 처분 받은 날. 과태료 처분 받은 날. 이날로부터 몇 년간? 1년. 이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기출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단 여기까지 몇 줄 가볼게요. 의의 몇 줄 보세요. 의의 개공이 폐업 신고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후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 지문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이 노란 분필기예요, 이거요. 폐업하기 전에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폐업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한다.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한다. 자, 2번 폐업 신고 전에 행정 처분 효과. 처분 동그라미. 처분 효과. 이 처분 효과란 말은 처분 받은 거. 자, 폐업 신고 개공된 업무정지 과태료 가로를 묶었어요. 이거 흔들면 안 돼.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흔들면 안 된다고. 가로를 묶었어요? 묶어놓고 진하게.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4번째. 기초까지 하면 4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업무정지 과태료. 자, 그러면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처분일이 키포인트요. 1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처분일이에요. 그 밑에다가 폐업일 X라고 적었어요. 처분일 밑에다가 폐업일 X. 자, 그러면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하면 또 좋다고 막 찍거나. 맞아, 1년이야. 그러고. 틀려? 언제부터 1년? 처분일. 언제부터 1년? 그 말이에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입법행위 승계. 자, 입법행위 승계는 거기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가로를 묶었어요.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가로를 묶었어요? 어떻게? 진하게 묶어버렸어요? 아무거나 막 진하게 묶어봐. 자, 됐죠? 자, 이거 흔들면 안 돼. 불법 행위. 이것은 처분 받은 걸 가져온다. 이건 불법 행위 자체를 가져온다 이 말이야.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불법 행위 자체를 승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중개 보수를 받았어요. 초과 중개 보수 받아 가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장에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 승계 제도가 한 15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승계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걸리면 알아서 폐업을 해버렸어요. 왜 폐업했을까? 취소 안 당하려고. 일반인 되면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개공에게 취소시키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등록했어 안 했어? 다시 개공됐죠. 그러면 옛날에 보수 많이 받은 사실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위법 행위 자체를 행위 자체를 가져요. 불법 행위를 가져온다. 그럼 여기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여기서 취소시킨다고? 그럼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하는 게 원칙이요? 3년.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이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는 취소가 당해도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어요? 안 빼주게 돼 있어요?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칠판에서 폐업 기간이 몇 개월? 그러면 결격 사유는 2년 6개월이 결격이다. 그러니까 재등록 개공이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3년이 될 수가 없다. 자, 다시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 당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3년이 될 수가 없어요. 3년에서 뭘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2년 6개월이 되는 거죠. 2년 6개월만 결격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빼줘. 6개월 쉬었잖아요, 저거. 됐죠? 자, 그다음에
근데 예외적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어떤 경우 승계가 안 될까? 어떤 경우 승계가 안 되냐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승계가 안 되면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 승계했고 처분할 수 없다는 소리죠. 아까 저 등록 취소하고 뭐만 업무정지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에?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승계가 안 될까? 3년. 왜? 3년에서 뭘 빼줘야 돼?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승계하고 행정처분할 필요가 없죠. 행정처분할 수가 없죠. 알아서 쉬었으니까. 아니 취소 당해도 3년 못 하는데 알아서 3년 쉬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승계를 안 해. 그럼 업무정지는 6개월이 돼야 되죠. 근데 법에서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앞뒤가 맞아 안 맞아? 그냥 이건 1년으로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못 넘었으니까 6개월로 해야 되거든. 이거 법을 잘못 제정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1년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법행위 승계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첫째 줄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가로로 묶었어요. 재등록 개공돼서 폐업 신고 전후 등록 취소 업무정지 해당 위반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 뒷지문도 시험에 나와요. 이 경우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하고 뭘 고려해서 사유를 고려해서 기간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고려해서 처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뒷지문 마지막 지문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A가 뭐요? 승계가 되는 경우요,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는 자, A. 폐업 신고 전후 위반에 대한 행정 등록 취소 동그라미 등록 취소에 해당해서 폐업 기간이 몇 년?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3년. 이런 건 승계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왜? 알아서 3년 쉬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1년. 그 업무정지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거기 나왔죠 다. 승계제도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받은 사실은 1년간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인데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불법행위 자체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인데 그죠? 이것 때는 폐업 기간을 빼준다. 뭐 이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양가로 4번 사후 조치 들어갑니다.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중 아까 며칠 이내 받나? 7일 밑줄 등록관청 동그라미. 아까 도표에서 한 거 도표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어디가 하라 그래도 거기 저거 사유서 제출 X. 등록 중 반납에는 사유서 제출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유서 제출은 어디서 나와? 자격증 반납에서 나오잖아요. 등록증은 사유서 없다니까. 그럼 또 사유서 제출한다면 좋다고. 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 맞아. 그러고 지켜나면 안 돼. 됐죠? 자, 2번에 보면은 법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 등록증 반납 나와 있어요? 며칠 내 반납? 7일 이내. 누가? 대표자? 이었던 자면 적었어요. 이것도 등록관청이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도 등록관청이 반납하는데 해산하면 대표자 이었던 자가 그죠? 몇 줄 었어요? 그럼 그 밑에 적어. 개인 개공 사망. 빨리 적어요. 개인 개공 사망은 등록증 반납 X라고 적었어요.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다.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다. 적어놨어요? 적어놔야 돼. 또 들었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거든요. 생각 안 하면 한 번씩 봐줘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 업무정지 끝났어요. 승계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죠. 그럼 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가 있어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 한번 봐드릴게요.
이 자격 취소 처분청은 아까 누구라고 배웠어요? 교부한 시도의사. 그 첫째 줄만 적었어요. 공인 중에 소공, 개공, 자격 있는 사람 다 대상이 되고 기속행위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의사. 예,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교부한 시도의사 몇 줄. 근데 그 주의사항이 참고 표시돼 있죠. 이게 중요해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뭐 하라? 어디서? 사무소 쪽에서 절차를 이행 교부한 통보하라 했죠. 그럼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청문이라고 적어.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밑에다가 청문 절차란 말이에요. 청문. 그러니까 사무소 쪽에서 불법 행위를 다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문까지 다 거기서 거치고 나서 교부한 데다 통보해주면 교부한 데서는 할 일이 없어. 자, 취소만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취소만 시키는 거야. 됐어요? 일은 다 사무소 시도지사가 해준다. 됐어요? 자,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외웠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자격 취소 사유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 이 말이 뭐예요? 컨닝이나 대리 시험 받고 취득했다. 걸리면 자격 취소 돼버려요. 됐죠? 걸리면 자격 취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뭐 했을 때? 양도돼요. 자격 취소돼. 근데 이 두 번째는 자격 취소만 돼요. 1년 이하제 1천만 원 벌금 같이 돼요. 같이 돼. 나머지는 다 자격 취소만 되는데 이건 같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뭘 했어요?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데 취업하면 돼? 안 돼? 이중 소속을 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내려진다 그랬어요? 소공. 소공이 자격정지면 일하면 안 되죠. 일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취업해도 자격 취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법 위반해서? 이 법 위반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 이거 가장 중요하죠. 이거.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 취소. 됐습니까?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징역형 받았다. 자격 취소 돼? 네? 왜 안 돼? 중개사법이?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했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 돼? 왜? 징역형이 아니니까.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둘 다. 됐어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됩니까? 자격 취소 되냐 안 되냐고. 돼? 왜? 집행유예란 말은 징역 선고는 들어갔죠.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된 거와 똑같아요. 이게 자격 취소 돼. 이제 최소한 이건 적어놔야 돼요. 거기다가 자격 취소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것도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특히 잘 알아야 될 것이 나중에 결격 사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사유는 또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다 암기하세요. 뭐 두 문자로 하실 분들은 내가 옛날에 프린트 한번 줬잖아요. 활용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들. 이렇게 부성자자징 이렇게 암기하면 돼. 되게 재밌어. 어떻게 한다? 부성자자징 이렇게 하면 돼. 자격 취소 사유.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자격 취소 사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후 조치 한번 봐드릴게요. 시도지사 동그라미 자격 취소 밑줄 5일 이내 동그라미 국장이 보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첨부해요. 이 지문 별표 치고 무조건 외웠어야 돼요. 아까 내가 도표에서 보고했어 안 했어? 그 자격 취소에서만 나왔죠. 이거요. 이 지문이라고. 아까 도표에서 보고는 자격 취소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문이라고. 이 지문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권자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장에게 며칠 내에 보고 그리고 다른 데도 통지해 줘야 돼요. 자, 이 보고 규정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온다? 자격 취소에서만 나온다. 보고는 여기 처분에서는 취소에서만 나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납. 며칠 이내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아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반납했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반납? 교부한 시도. 왜 교부한 시도지사야 돼요? 처분청이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됐죠? 처분청이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뭘 제출하라? 사유서 제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등록증은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격 취소까지 공부해봤네. 많이 했죠. 그러면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휴식. 네, 좋아요. 휴식 같습니다.